무엇을 선택해야지 저 대학을 가서 공부할 수 있을까? 저과를 가서 공부할 수 있을까? 내가 물리투를 하면 불리할까봐, 혹은 생명과학을 선택하면 의대 가는 애들 때문에 내신이 안 나올까봐, 뭐 이런저런 거 짜보다 보면 해야 될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셈법 따지다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기를 뭐가 유리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절대로 서울대 못 간다. 서울과학고등학교라든지 경기과학고등학교들이 그 서울대를 의외로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학생들이 보면은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새해 계획 세우는 그런 시기죠. 오늘은 목표를 높게 서울대를 방향성으로 준비한다면요,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입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돈 안 들이고 서울대 준비하는 그런 꿀팁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와 때려야 뗄 수 없는 두 분 모시고요, 경험과 연륜 가득한 조언 나눠드릴게요. 자타공인 서울대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전 휘문고 교장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도원입니다. 서울대에서 입학사정관 역임하시고요. 현재는 한국진로진학정보원 원장이신 진동섭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동섭입니다. 제가 서울대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이 있다, 이렇게 수식어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떠세요? 인정하시나요? 뭐 서울대 근무했었으니까 때려야 뗄 수가 없네. 때려야 뗄 수 없는. 네. 선생님은요? 교직 경력이 한 35년 정도 되는데 맞습니다. 그 35년 중에서 거의 30년 정도는 진학 지도를 해가면서 서울대를 한 명이라도 좀 더 합격시켜보자. 예.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수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볼까요? 서울대는 누가 가나요? 원하는 학생이 가죠. 가고 싶으면 서울대- 원하기만 하면 되나요? 그럼 서울대를 가고 싶어 한 마음이 있어야 예, 예. 되죠. 근데 서울대를 지원자는 웬만하면 보통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이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다 성적으로. 예, 예, 예. 근데 지금이야 뭐 학생 수가 좀 적으니까 그렇지만 예전에 500명 시절에 이거 안에 들으면 1%잖아요. 근데 저 1% 안에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 서울대 갈 수 있을까? 하고 꿈을 안 갔죠. 꿈을 가져라. 나 서울대 예. 가고 싶어. 예, 열망이 요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요즘 같으면 서울대는 수시로 가는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전형이 아니라 종합전형이니까 종합전형을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지. 그리고 면접도 봐야지. 면접 보는데 서울대 교수님들한테 창피 안 당해야지. 예.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서울대를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뭐 서울대를 의대를 가겠다. 뭐 수의대, 치대를 간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다르지만 예. 서울대는 굉장히 많은 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과 중에서 내가 무슨 과를 갈까 하는 게 정해져야 되죠. 그러니까 서울대 지원자들은 이과를 가겠다는 마음을 대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처음부터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과가 있어요, 분명히. 예. 진로 역량을 얘기하지는 않지만 서울대 지원하는 애들은 내가 뭘 하고 싶다는 게 꼭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필이 예. 꽂혀야 한다는 거죠. 내세우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생들을 보니까 진로 역량들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진로 역량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냥. 음. 그러니까 진로를 정해서 나는 요 길에서 학문 후속 세대가 되겠다. 학문 속 세대가 뭔가요? 학문 후속 세대는 그 전공이 학문적으로 발전하는데 거기에 내가 이바지하는 사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서울대 별로 취업에 신경 안 씁니다. 취직하려면 다른 대학 가는 게 맞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지 저 대학을 가서 공부할 수 있을까? 저과를 가서 공부할 수 있을까? 이건 학교에서 안내를 다 해요. 예. 근데 불리할까봐, 내가 물리투를 하면 불리할까봐, 혹은 생명과학을 선택하면 의대 가는 애들 때문에 내신이 안 나올까봐, 뭐 이런저런 거 짜보다 보면 해야 될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셈법 따지다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기를 뭐가 유리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절대로 서울대 못 간다. 요즘에 또 서울대 못지않게 또 의대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높아서요. 서울대 합격하는 학생과 의대 합격하는 학생이 둘 다 공부는 물론 잘하지만 좀 다른 특성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일단 의대 합격한 학생들은 그 의대 교육과정이 일단 상당히 화학이라든지 생명과학에 집중돼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또 영어도 굉장히 중시를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의대 한 3, 4학년 정도 되면은 예. 다 원서로 공부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대에 와가지고서 유급하게 되면 1년을 쉬어야 되거든요. 특히 생명과학이나 화학 쪽에서 밀려가지고서 유급월조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원서에
좀 떨어져가지고서 원서를 잘 못 읽는다든지 이렇게 되는 학생들을 가급적 뽑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야, 이게 경쟁력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뽑아야 되나 봤더니 수능이 중요한 거예요. 수능이. 예, 일단 수능이 전체적으로 아이의 잡혀져요.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데 그래도 한 20 몇 년이나 된 의미를 있는 시험이거든요. 변별력 있는 시험이고. 예.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의대가 지금 한 4,000명, 4,500명을 뽑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 예. 수능 없이 갈 수 있는 의대 정원이 음. 250명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적어요. 음. 그러니까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울대 일반전형 이런 데가 이제 수능 최저 기준 안 보고 뭐 중앙대라든지 몇몇 안 보는 수능 최저 없는 그런 그 종합전형이 있는데 그런 전형에서조차도 일단 학업 역량이 충분히 의대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제 요걸 많이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략 보면은 의대 쪽으로 가는 학생들은 거의 학업 역량을 수능 쪽에다가 이제 집중을 시켜가지고 그쪽에서 학업 역량이 좋게 나오는 예. 그런 고득점을 맞으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고 서울대는 일단 아까 이제 진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분야에 일단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 애들은 거의 다 합격해요. 그러니까 서울과학고등학교라든지 경기과학고등학교들이 그 서울대를 의외로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아니면은 뭐 민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대원외고라든지 이런 그런 학생들이 보면은 그 중에는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깊이 들어가 있는 학생들을 서울대 교수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예. 사실 면접을 보다 보면은 다르니까. 얘가 다르거든. 다른 일반적인 애들하고 다르거든요. 네네.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 같으면은 얘가 글로벌 리더를 강조해 서울대는. 글로벌 리더, 그러니까 의대에서 그 홍보 영상 같은 걸 보면은 계속 글로벌 리더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도 한국에서만 1등이 아니라 예. 세계의 리더가 돼야 된다. 우리나라가 이제 뭐 국방력이 세계 7위다, 뭐 경제력이 뭐 세계 뭐 몇 위다 이렇게 하는데 가지고서 너희들은 무조건 세계에서 1, 2등이 돼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그런 동영상이 많아요. 네. 서울대 각 단과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간혹 동영상이 있고 예. 교수님들이 뭐 설명하는데 그분들이 세계 1등이 되라고 그렇게 이제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글로벌 리더가 되는데 세계 표준 시민이 되는데 이상이 없는 학생들을 네. 유심히 보더라고요. 의대를 간다는 건 의사가 예. 된잖아요. 예. 또 환자 보는 얘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감도 해야 되고 뭐 배려도 있어야 되고 진료 잘해야 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수준의 그 진료는 반드시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서 환자가 오면 꺼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이제 능력이 이제 학업 능력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중요한데 게다가 좀 선배의 권위를 예. 잘 따라가는 사람. 예. 근데 공대는 선배의 권위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건 네. 튀어야 되잖아요. 이게 두 개가 달라요. 취향이. 예. 그래서 큰 차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네. 보면 이게 공대생의 취향과 의대생의 취향은 다르다. 뽑을 때도 마찬가지인가요? 뽑을 때도 뭐 고등학생이 얼마나 창의적이겠어요. 그 서류를 보고 그 창의적이다 하는 것들을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겠지만 예, 예. 나중에 합격한 애들 보면 학교에서 얘는 참 그 독특하고 창의적이야 이런 학생보다는 학교의 규칙을 정말 잘 지키고 아주 성실하고 뭐 출결 완벽하고 이런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선발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학생부에도 반영이 돼 있을까 모르겠네요. 어떻게 그렇게 잘 찾으실까요? 학생부에 보면 아이가 탐구 활동을 했는데 어떤 지식을 적용해 가지고 탐구를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탐구하려고 했는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탐구의 과정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크게 뭐 독특하다 뭐 이런 걸 하기는 어렵거든요. 기억에 나는 게 아버지가 그 자동차 엔진 오일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니까 검은가 아닌가 하고 손으로 만져서 점도가 어떤가 뭐 이렇게 만져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비과학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 점도 측정하는 그 도구를 만든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어머.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게 특허를 받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 근데 고등학생이 그런 탐구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죠. 그 예. 고등학생은 영재학교 학생이었어요. 다르네. 일반고 학생은 그냥 예.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예. 이거 한번 해볼까? 근데 그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창의성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탐구에 무슨 관심을 가졌나 하는 건데 네. 창의적인 지식인으로
짬짜면 그릇 만든 분이 선정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근데 그건 머리가 그 창의적이고 말랑말랑하다는 걸 증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짬짜면 그릇을 만드는 것에 과학적 혹은 학문적 원리 이런 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고등학생 수준의 교과서에 있는 수준 중에서 가장 어려운 수준의 예. 연구를. 어떤 것인가 호기심을 갖고 탐구를. 그것에 대해서 아. 탐구를 했나. 예. 실제로 해봤냐. 탐구를 계획하고 실천하고 발표하고 까지? 성찰했나. 이제 그것을 보고 얘가 성향이 어떻구나 하는 걸 보는 거죠. 네. 그게 사정관님들이 몇 분 있으실 거잖아요. 거의 다 눈이 비슷한가요? 서울대 같으면은 한 네. 벌써 뭐 보통은 10년 이상들 있었으니까 10몇 년씩 있었거든요. 와, 그러니까 네네. 뭐 귀신이네요. 학생부 읽는 데는 뭐 가장 도사. 전문가다. 그럼 조건으로 좀 여쭤볼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서울대 합격한다. 만약 이걸 염두에 둔다면 대치동 상위권이 유리할까요? 지역에서 내신 최상위권이 유리할까요? 만약에 선택권이 있다. 예컨대 예. 이제 영재학교 들어가는 게 사실은 예. 서울대 가는 것보다 어렵거든요. 서울과학고 가는 게 서울대 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울대 다 붙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다 안 붙잖아요. 그렇죠. 네, 상당히 많은 학생이 한 40, 50% 학생은 나가죠? 실패를 하거든요. 예. 그 아이들이 서울대 구성원이 됐을 때 서울대 구성원의 다양성이라는 게 또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서울대가 강남 아이들로 뭐 학군지에 있는 그 아이들로 채워놓으면 그러면 비슷하니까. 학문적 다양성이라는 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동성동본 결혼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면 안 되지 않냐. 네, 그런 예. 얘기거든요. 예. 그게 지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그 리더십이 있어요. 예. 다양성을 채워주죠. 예, 다양성 채워지고 리더십도 있고. 그런데 그냥 일반 강남 학군지에서 파락군의 상위권이면 그러면 그런 리더십을 갖기가 어렵죠. 또 경쟁이 워낙 치열한 곳에 사는 애들하고 예.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은 상황에서 3년 큰 애들하고 다르죠. 그 마음 쓰는 거라든지 성격이라든지 특질이 아주 기질이 좀 다른 게 있어요. 대치동에 있는 뭐 휴문중학교라든지 반대부중이라든지 숙명여중이라든지 뭐 진선여중 네. 여기서 맨날 경쟁만 하면서 그러다가 3년 청소년기 완전 3년 동안 보내고 또 고등학교 때 한참밖에 지식을 쌓아야 될 때 또 거기서 수능 문제집 풀어가면서 3년 보낸 애하고 지방에서 그 마늘 키워가면서 고추 따면서 이 6년 큰 애들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뽑든다면 누구 뽑으실 거예요? 교수님 성향은 수시에서 강남 애들이 별로 합격을 못하는 이유를 보면은 서울대 교수님들은 약간 그런 애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원장님도 약간 후자 쪽이신 것 같아요. 지금 느낌상. 지방이라든지 일반 계고등학교에서 리더십도 기르고 예. 또 나름대로 또 이제 그 선생님한테 사랑을 받아가면서 선생님하고 소통하고서 잘 큰 애들. 만약에 의대면요? 의대는 뭐 그거 안 보니까 수능이 상관이 없겠죠. 우선 수능이니까. 그래서 의대가 더 많이 뽑히는 것 같아요. 요즘. 2025학년부터 서울대 가기 쉬워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고3 애들 얘기인데요. 일단 뭐 그 1,500명 정도가 의대 정원이 늘었는데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데가 서울대 공대거든요. 근데 서울대 공대가 약해지면은 요새는 이제 그 양쪽으로 교차 지원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인문대도 좀 약해지거든요. 밑바닥은. 연쇄적으로. 그래서 한 1,500명 정도 되면은 그 최상권에서 3 내지 4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시에서도 뽑는 인원수가 많이 늘었으니까. 근데 작년하고 의대 경쟁률은 별 차이 없어요. 그렇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시 경쟁률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서울대도 그렇고. 어떤 대학은 훨씬 늘은 대학도 있어요. 그럴 정도가 되니까 아무래도 서울대 공대 합격하고 의대 준비했던 아이들은 또 특히 지방에서 내신 좋은 학생들은 지역 인재 전형으로다가 그냥 지방 의대를 가고 서울로 안 올 가능성도 크다고. 이게 서울대 위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 의대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도 서울대 합격선은 좀 떨어지는 건 확실하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뭐 과학적인 거죠. 그런 면에서 조금이라도 문호가 넓어지지 않을까. 지방 아이들도 똑똑하고 면접 준비도 잘 돼 있고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그 아이들이 지역 인재 전형을 염두에 두고 서울로 안 왔어요. 학군지로 안 갔어요. 그러니까 지방 애들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오래전서부터 지역 인재 전형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애들인 것 같아요.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인재 전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방에 있는 약대라든지 의대나 치대 한대 가려고 미리 준비했고, 점점 학년이 높아질수록 서울대를 꿈꿨다가 점점 해서 나중에 인서울만 가도 서울대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너무 많아서 요즘에 이런 어머님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화제예요. 인서울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네. 인서울이 뭐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서요. 두 분 너무 잘하시니까 두 분이 생각하는 인서울이 어딜까요? 인서울은 가야지 하는 이유가 뭐 취업이 잘 돼서 뭐 미래가 보장이 돼서 여러 뭐가 가지 있을 거 이유가 아니에요. 있겠죠. 그러니까 네네. 인서울 얘기를 네. 하는 건 예, 남들한테 얘기하기 쉽도록 남들한테,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애가 어디 갔어요? 인서울 대학 다니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든가 인서울 붙었어 뭐 이렇게 네네. 말하는 이유가 어딘가 근거가 있는 거겠죠. 네, 심리적으로 내 마음속에 인서울이라는 게 있다. 네, 우리는 인서울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수능 점수로 한 500점 선에 있는 대학이 인서울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예, 근데 수능 지금 점수 이제 500점.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500점에서 예. 뭐 2등급 점수가 125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375점이거든요. 예. 모의고사 봤어. 375점이야. 네. 그다음에 뭐 이번 수능 봤어. 375점이야. 네. 뭐 그 근처. 음. 이런 대학이면 사람들이 난 그래도 공부할 만큼 했어. 뭐 이렇게 내세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 그걸 인서울이라고 하지 않는 건데 예. 그 대학이 뭐 건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뭐 이런 대학들이 걸려 있어요. 예. 숭실대 상위권학과, 예. 그다음에 뭐 광운대 뭐 상위권학과, 예. 세종대니 뭐 이렇게 걸려 있는 데가 있거든요. 국민대도 물론 있고. 그런 데쯤 가면 왜 인서울이야. 표준 점수라는 게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니까 평균보다 훨씬 높은 이 정도로 가야지 사람들한테 얘기하기가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느 정도 이 정도는 그래도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마지노선. 그 대학들이 이제 요즘 점수로는 예. 375에 영어 375. 2등급 뭐 이렇게 예. 얘기하지만 서울대 점수는 375보다 이제 뭐 높아가지고 420점일 때도 있고 410점일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점수는 오르락내리락 하죠. 시험이 어려우면 네. 최고 점수가 많이 올라가고 네. 시험이 쉬워지면 최고 점수가 떨어지고 이런데 그 표준 점수에서 건국대 수준의 점수는 늘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요?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이 표준화된 공대. 점수잖아요. 정규 분포로 바꿔놓은 점수라서. 네, 어려워지는데 어쨌든. 예. 그래서 한 뭐 3점, 4점 이렇게 바뀌긴 하는데 네네. 그 석차가 그런데 있으니까. 뭐 크게 달라지진 네. 않는다. 그래서 네. 이제 학생이 모의고사 왔어요. 너 몇 점 맞았냐? 그럼 380이요. 그럼 건대 좋은 거 가겠네. 네. 너무 간단한데요? 예. 그러면 원장님, 그동안 히스토리를 대학들을 너무 많이 보셨잖아요. 예전에는 이것도 그 인서울에 대한 개념도 예전과 좀 달라지는 대학들이 있었을까요? 예전에는 인기 없었는데 지금 인기 있다든지 아니면은 예전에는 인기 많았는데 지금은 없다든지. 두 가지의 설이 있는데 네네. 하나는 대학은 공고한 서열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대학은 서열이 파괴되고 있다. 이 두 전체적으로. 가지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한 15년 전에 그 서울여대와 건국대 두 군데를 붙은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디 가는 게 좋냐 그래서 네가 원하는 데 가야지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비슷하기 그 때문에 학생은 그런 서울여대 거죠. 등록했어요. 네. 근데 지금이라면 당연히 건대 등록하겠죠. 그렇겠죠. 건국대의 위상은 참 높아졌다. 이고 예컨대 그 수준에서 단국대학교가 있었는데 지방으로 이사 가면서 네. 단국대 수준은 예전보다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선호도가 낮아졌죠. 여대 선호도 마찬가지죠. 여대 선호도 예전 달라졌죠. 같으면 예. 서울대, 연대, 고대, 이화 음. 였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성대, 한대 가야지 그 다음에 이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화 갈래, 한대 갈래. 그러면 당연히 이화 갔었어야죠. 그게 언제까지냐면 2000년대까지예요. 네. 2000년대 초 정도까지. 2000년대 20년 후반부터는 전이죠. 이제 네, 20년 여대에 대한 전에. 선호도가 낮아진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공학이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네. 그러면서 이화의 선호도는 조금 떨어졌죠. 네.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인서울은 뭔가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뭐 학급 교훈인가 뭔가 네. 뭐 2호선을 타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지리적 접근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제 통학 거리가 이제 지금은 통학 시간이 됐어요. 천안에서 이쪽 그 강남에 있는 데까지 오는데 30분 내지 40분밖에 안 걸리고 대구에서도 통학을 내려봤어요. 뭐 SRT 타고 오거나 오면. KTX 타고 와가지고 지하철 타고 가면은 뭐 2시간이면 충분히 학교를 가고 서열은 물론 있지만 아이들 세대에서 선택하는 건 좀 다르더라. 인서울은 상위 15개 대학 정도 된다. 상위 그러니까 15개 정도.
충남대라든지 부산대라든지 지고고. 경북대학교 안 가고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가는 정도 대학 수준이 상위 15개 정도에다가 또 그 밑에 있는 대학 국민대라든지 광운대라든지 세종대 이런 대학 아니면 뭐 성신여대라든지 네네. 그런 대학들은 학과가 좋거나 네네. 또 이제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분야 얘들은 지금 애들은 아주 굉장히 세부 전공을 많이 따지게 되거든요. 부산에는 어떤 제일 좋은 대학에 경영학과 합격했어. 네. 근데 서울에서 이제 어떤 대학에 경영학과 합격했어. 근데 부산 포기하고서 서울로 왔어. 그럼 그게 인서울이에요. 대학생들 만날 때마다 지역을 굉장히 따지더라고요. 그 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권이라든지 네. 여기서 좀 다니기 편하거나 노는 데가 많거나 네. 이랬을 때 조금 더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이제 대학 문화가 형성이 되어 네, 있는 맞아요. 곳, 네. 그런 곳이 점점 더 선호도가 위상이 높죠. 높아지고 예. 선호도가 높아지는데 대체로 그게 강남 쪽이에요. 우리가 되게 더 아래쪽일수록 네네. 그 서울로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강남 쪽에 있는 그런 대학들이 점점 더 좋아지고, 네. 그리고 강북은 문제가 뭐냐면 강북의 학생 수 자체가 좀 적어요. 네. 강남보다요? 경기 북부의 학생도 적고, 네. 그래서 학생을 모집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광운대가 공대로 옛날 같으면은 한양공대, 인하공대, 광운공대 이 세 개가 60년대, 70년대를 수직 이끌어 잘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맞아요. 공대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광운공대는 옛날의 위상을 갖지 못한다고요. 못했죠. 네네. 인하공대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네네. 비하면은 그 이렇게 인지도가 아주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강남에 있었으면은 건대처럼 발전했을 텐데 네, 학생이 그쪽으로 접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예. 대기자 TV